두 번째로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전화 연결 날이었고요. 오늘 어제 쉬고 또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어제 전화 연결하면서 그 편입했던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다날이라는 종목인데요. 자, 다날 한번 볼게요. 자, 우선은 그 다날을 제가 어제 좀 저점에서 편입을 했습니다. 충분히 이제 그 빠진 자리라고 봐서 저가 매수 좀 들어갔고요. 그 다날은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그 편입을 해서 한번 짧게 또 수익을 냈던 종목입니다. 자, 다날 같은 경우에 이제 바닥권에서 턴어라운드 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바닥에서 매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이제 처음에 제가 이제 11월, 12월 달에 말씀드렸을 때는 바로 지금 구글 기프트 코드 관련해서 페이코인으로 결제가 가능하다, 이런 소식으로 이 내용으로 제가 그 편입을 했었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은 이제 어제는 제가 다른 모멘텀으로 편입을 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이번에 또 크게 이슈가 됐었죠. 어제 바로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82조 원에 인수를 했다, 이런 내용으로 또 어제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뭐 예를 들어 유통권을 갖고 있는 손오공 같은 회사들이 어제 상한가, 오늘도 한번 추가 슈팅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지금 이제 다날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바로 액티비전 블리자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바로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또 휴대폰 결제를 담당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다날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편입했다라는 거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또 바닥에서 넣었고, 그리고 또 그 P2E 관련주 아니겠습니까? 코인 관련주. 그래서 현재 그 여야 대통령 후보 모두 지금 P2E와 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개방적인 멘트를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코인의 거래 대금이 코스피를 이미 앞지른 상황이고, 그리고 코인에 투자하는 인구가 500만 명이 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코인 시장의 이 그 유권자들을 절대로 무시하거나 아니면은 외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의 P2E와 코인 시장에 대한 공약들은 계속 나올 것이고, 실제로 어느 분이 대통령이 되시든 코인 시장은 좀 규제가 많이 좀 풀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코인 관련주들 좀 다시 움직인다는 관점에서 다날 어제 편입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종목 한번 볼게요. 오늘 이제 신규 종목은 이제 국제 유가에 대한 관련 종목을 한번 편입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 국제 유가, 지금 인플레이션 문제와 그다음 테이퍼링을 모두 같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현재 상황을 봤을 때 그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어제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이 오미크론이 확산이 되더라도 경제 봉쇄를 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현재 미국 경기가 굉장히 많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런 그 흐름을 깨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고, 현재 미국 경기 회복과 함께 같이 따라오는 게 바로 인플레이션이죠. 인플레이션은 경기 회복과 그리고 2년 전부터 시작한 양적 완화가 함께 겹치면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고, 그리고 이거를 그냥 가만히 두면은 결국은 우리가 2007년,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처럼 거품이 터져버릴 수 있기 때문에 경기 회복과 함께 지금 테이퍼링을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조, 인플레이션의 어떤 그 상승 구조는 이 관성으로 인해서 더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한번 종목을 봐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도 이런 그 국제 유가 상승에 그 당연히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한번 저점에서 한번 편입 한번 해볼게요. 자, 오늘 그래서 제가 편입할 종목은요, 바로 이 국제유가 상승 얘기가 나오면 또 상승하는 종목입니다. 바로 현재가 8,020원에 흥구석유를 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흥구석유는 우리가 이제 그
어떤 대형주, 화학주 뭐 이런 쪽은 아니고요. 약간 테마성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제유가 상승 얘기가 나오면 바닥에서 또 급등하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우선은 그 배럴당 90달러를 넘어간 상황인데 이게 아마 그 100달러 넘어가면 이 심리적 주식이라는 건 원래 이 심리가 굉장히 그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95달러, 99달러까지는 뭐 그럴 수 있지만 100달러를 넘어가는 순간 시장에서 큰 또 수급이 한번 들어올 거로 봅니다. 그래서 흥구석유를 좀 바닥에서 편입을 하도록 하겠고요. 우선 그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름에도 나와 있지만 이 석유 유통을 에너지 관련주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리에서 이제 편입을 하는 그런 관점은 앞으로 국제 유가의 상승을 보고 이렇게 베팅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흥구석유에 대한 한번 포인트, 자, 투자 포인트, 그리고 제가 준비한 자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은 바로 흥구석유를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여기 보시겠습니다. 자, 바로 이번에 이제 중동 지역에서 또 한번 그 석유시설 피습이 있었죠. 그래서 국제유가가 2014년 이후로 지금 최고치로 올라온 상황입니다. 배럴당 지금 90달러까지 올라왔는데 현재 이제 골드만삭스가 얘기하는 것이 바로 원유가 배럴당 지금 100달러까지 오를 수도 있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자, 이 얘기 이거는 이제 물론 석유시설 피습은 국제적인 리스크일 수 있어요. 하지만 또 이제 중장기적인 또 리스크도 있죠. 또 하나. 자, 다음 내용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바로 그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번에 얘기한 겁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시 러시아에 재앙될 것. 제가 이제 뭐 따로 이제 뭐 지금 러시아 상황이나 이런 거보다는 미국의 어떤 이런 관점을 먼저 갖고 나왔는데요. 지금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어떤 그 국지적 긴장이 높아지면서 이제 전쟁 리스크가 조금 불거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전쟁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는 제가 예상을 할 수는 없지만 지금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미국이 좀 개입을 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전쟁에서 결국 전쟁은 돈입니다. 돈. 예. 전쟁은 돈의 싸움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은데 여기엔 또 이제 가장 많이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유가, 석유입니다. 그래서 전쟁 발발 시 석유 가격이 또 급등을 합니다. 그만큼 이제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흥구석유 오늘 준비를 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석유 관련주들은 그렇습니다. 이런 그 원자재 가격으로 그 제품을 만드는 화학주나 섬유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석유 가격이 상승하면 사실은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니까. 하지만 이 석유를 재고를 가지고 있고 유통하는 회사들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석유가 당연히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격이 자연스럽게 올라가 버리는 거죠. 자기 재고에 대한 자산가치 부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도 흥구석유 한번 지금 그 보면은 1월 18일 날 20% 급등하고 나서 이틀 눌림목이에요, 오늘까지.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눌림목 구간에서 차트상 자 보시면 지금은 이제 바닥입니다. 그리고 옆으로 이제 계속 기고 있는 상황인데요. 보시면 한 번씩 이제 이슈가 나올 때마다 딱 튀는 종목이에요. 그리고 대장주로서 1월 18일 날 화요일 날 20% 넘게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틀 눌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그 보시면은 여기 거래량도 현재 역배열 상황인데요. 그래서 거래량 한번 터지면 그대로 N자형 급등 나와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흥구석유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네, 제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가 이제 방금 계속 이야기 드렸듯이 유가가 이제 수년 만에 이제 80불, 90불을 다시 한번 돌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자재 가격 변동성에 따른 주가의 움직임이 아주 큰데요. 이제 물론 이제 이 유가 계속 올라 이런 종목들이 가는데 앞으로 유가 계속 오를 어떤 좀 구체적인 어떤 이제 근거들 아까 이야기했지만 좀 더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 유가가 상승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중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 문제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근본적으로 테이퍼링을 하는 이유도 결국은 과거의 서프라임 모기지를 막기 위한 이런 지금 긴축 정책이거든요. 인플레이션이 계속된다. 우리가 돈을 시장에서 계속 푼다. 그럼 아파트 가격이 10억짜리가 20억 되고 30억 되고 결국은 나중에 거품이 터집니다. 우리가 금리 인상기를 과거에 돌이켜보면 오히려 증시가 상승했어요. 증시가 가장 안 좋은 거는 거품이 터지는 시기입니다. 적절한 시기에 긴축을 하지 않으면 이 거품이 터지기 때문에 긴축을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런 국제유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흥부석유는 완만한 상승을 하면은 움직이지는 않아요, 잘.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와 이런 국제적인 리스크가 그리고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 그때 한 번씩 이렇게 튀어나가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원자재 가격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미중 대립이나 또한 중국과 호주의 대립 등등으로 인해서 천연가스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죠. 이런 반사수에도 또 석유가 보고 있는 건데 이런 부분으로도 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흥무석유 지금 자리에서 한번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차 목표가는 8,600원 말씀드리겠고요. 2차 목표가는 25,500원, 손절가는 15,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